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오늘 정혜원의 도서관에서는 질병 해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었는데요. 제가 한글판 번역본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급속 사망이라고 했었죠. 이 책이 결국 급속 사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급속 사망이라는 게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년이 되었을 때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대한의 나의 기능을 유지한 채로 아프고 앓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급속사망이라는 용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9988-1234나 고종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9988-1234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돌아가신다, 이런 뜻이지요. 고종명은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인생의 5가지 복 중에 하나입니다. 편하게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실 이 개념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저속노화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 저속노화라는 것이 노화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내 몸에 고장이 쌓이는 것을 지연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게 되면 만성질환들이 오는 시점이 늦춰지게 되고, 그 결과로 내 몸에 여러 가지 건강에 악화가 생기는, 즉 노쇠,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생기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가 있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나의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가 있으니까 나의 풀 퍼포먼스를 최대한 오른쪽, 위쪽, 끝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2명입니다. 그중 하나인 피터 아띠아는 의학 박사고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이고 노화 그리고 만성질환 전문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수련받았고요. 미국 NIH 산하 국립암센터에서 전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터 아띠아의 집안에는 심장병으로 요절한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자는 젊었을 때까지는 본인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36세였는데 이때까지도 바다 수영을 14시간씩 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생깁니다. 심장 CT를 찍었는데 심장 동맥 석회화 지수가 6점으로, 그러니까 동맥경화 나이가 55세로 나오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병원에서는 특별히 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소위 미병 상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병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저 그냥 칼슘 스코어가 높게 나온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당장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그동안의 생활 습관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병에 가는 과정에 들어오게 된 상태였던 거죠. 당뇨병 전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이 상태는 아직까지 당뇨약을 당장 먹어야 되는 단계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당뇨 전 단계가 왔고, 최근에 당화혈색소도 올라가고 공복혈당도 올라가는 추세고 혈당 스파이크도 심해지는 추세라고 하면,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2형 당뇨병도 오게 되겠죠.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2형 당뇨병의 기준선을 넘어서서 약을 먹어야 되는 시점까지 그러면 방치하고 경과를 봐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경험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병 해방이 뭘까요?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 해방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사는 것이라고요. 예방의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인받을 우려가 있어서 미래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삶의 방식, 예방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느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병장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가진 채로 질병이 쌓여서 병이 더해진 결과로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 노쇠한 상태, 그 상태로 오랜 기간 겪으면서 느리게 죽는 거죠. 제가 사망에 이르는 4가지 기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급사를 한다, 며칠 만에 사망한다, 이런 건 빠른 죽음이죠. 암에 걸린다, 그러면 보통 3에서 6개월 동안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것도 나름은 꽤 빠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심부전이나 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경험한다고 하면 이 경과가 3에서 5년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관의 기능, 나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가 입원을 했다가 또 잠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런 경과를 겪으면서 꽤 느린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하지만 만성질환이 쌓인 결과로 노쇠와 치매를 경험하는 삶은 훨씬 더 긴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년도 넘어가죠. 보통 우리가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돌아가시는 시점까지 10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나는 집 밖을 혼자 나갈 수가 없게 되겠고, 또 간병인을 써야 되고 병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과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그리고 노쇠가 따라오는 삶이 결국에는 느린 죽음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린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는 크게 심장병, 암, 신경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2형 당뇨병과 관련된 대사질환을 꼽습니다. 저자들은 이 질환을 뇌기사 질환이라고 꼽고 있고요.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즉 질병에서 해방되려면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이너스 통장을 관리해라와 거의 비슷한 궤인 거죠. 저는 마이너스 통장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노화를 쌓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통장의 잔고를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게 되면 복리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노인의 몸이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습관 이야기, 결국에 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을 포함한 4가지 영역을 고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이전의 책들이나 영상들에서 이 4가지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영역이 훅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영역들이 같이 나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과락, 그러니까 한 과목이 정말 낙제점이 되게 되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갈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잠은 한층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도 바뀔 수가 있고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서의 선택들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고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에서는 운동 포트폴리오를 일찍부터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관절 가동성을 포함하는 스트레칭,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피크 VO2 또는 VO2 맥스라고 하는 심폐지구력의 잔존능, 심폐지구력의 여력을 미리부터 빌드업 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설들이 많은데 일단은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또 하나가 나의 체질에 맞고 내가 지속 가능하게 지킬 수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조언들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자기 돌봄을 충분히 하고 정서 건강을 유지해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인지 기능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퍼포먼스도 유지할 수 있다, 늘 말씀드리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 책이 여러 권 놓여 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종의 벽돌책이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 속설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인터넷에 떠도는 굉장히 단편적인 조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현재 최신 지견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라고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근육이 빠지는 분들이나 노쇠한 분들께는 흰쌀밥에 고기를 충분히 드셔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렌틸콩의 푸른잎 채소를 과잉으로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람의 현재의 생애 주기의 위치, 그리고 나의 체질, 나의 대사적인 특성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또 중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항상 내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야 되고 내가 과잉이 되는 것은 덜어내야 되고, 또 전반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를 맞추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자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스스로에게 잘 맞는 생활 습관을 찾게 되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건강법이나 또는 영양제에 휘둘릴 염려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의학 3.0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의학 1.0은 전근대적인 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내가 관찰한 증상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증 치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학 2.0은 병태 생리, 특히 19세기 중반의 세균론과 함께 어떤 세균이 지금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병인을 찾아낸 다음에 항생제를 쓰거나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질병이 일단 발생했을 때 그 질병의 원인이 지금 당장 내가 치료 가능한 원인이 한 가지가 있을 거로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을 쓴다거나 해서 수명을 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염병과 같은 급성 질환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나의 생활 습관과 유전자와 시간의 상호작용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고혈압이나 또는 제2형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만성 질환에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2.0에서 넘어간 의학 3.0이 필요하다는 거죠.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게 내 몸의 메커니즘적인 특성 자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즐기는 모든 생활 습관 자체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력은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왜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초에 아프지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올바르게 드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저는 저자들에게 내적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래 사는 거는 좋은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요. 그리고 삶의 질이 높다면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이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삶의 질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건강 수명에 저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되는데요. 의학 2.0에 머물러 있다면 실제 수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유병장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생긴 다음에야 약을 드시면 됩니다.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병원에서 병치레를 하면서 오래 사는 걸 바라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학 3.0이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에 의학 3.0은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하고 만성 질환이 없는 상태로 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짧게 앓다가 세상을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터 아티아를 급속사망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질병해방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다음에 한 구절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병든 뒤에야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고 어지러운 세상에 처한 뒤에야 평화로운 세상의 행복함을 아는 것은 선견지명이 아니다. 요행으로 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재앙의 근본임을 미리 알고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것이 죽음의 원인임을 앞서 아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식견이다. 노쇠했을 때의 입장으로 지금의 젊은 시절을 바라보아야 분주하게 공명을 좇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고 영락했을 때의 입장으로 지금의 영화로움을 바라보아야 사치스럽게 부귀를 추구하는 생각을 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도서관이었습니다.